안녕하세요. 체인링크가 53% 폭락한 후에 또다시 고래들이 귀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사실 여러분들, 가격적인 측면에서 뭔가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체인링크 개별 암호화폐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시장의 유동성 문제, 유동성이 고갈돼 있다라고 하는 그 문제, 이 이슈로부터 자유로운 암호화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체인링크도 정말 중장기적인 의미에서 뭐 가격이 폭등을 한다거나 우상향을 한다거나 그러긴 힘들기 때문에 어떤 뭐 시장 변화가 아직은 아니다. 물론 곧 오겠지만 아직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거래소에서 체인링크가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지금 하루 평균 3,150 링크 정도가 거래소에서 빠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거래소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건 뭡니까? 매도 압력이 줄어드는 거죠. 지금 팔려고 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려고 하는, 중장기 보유하려고 하는 고래들이 많이 나타난 거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는 매도 압력에서 벗어나서 향후에 중장기적 의미에서 우상향할 수 있는 에너지를 모으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혼자서 이 문제가 풀리는 문제가 아니라 시장에서 유동성이 확실히 공급이 돼야 되겠죠. 예를 들면 재무부 지갑, TGA 지갑에서 이제 샷다운이 끝났으니까 1.2조 달러라고 하는 엄청난 돈이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샷다운이 끝나면서 점점 시중에 나올 거예요. 이 부분. 두 번째로는 이제 12월 1일부로 QT가 종료가 됩니다. 즉 양적 긴축이 종료가 되고 양적 완화가 시작되거든요. 이것의 속도, 연준의 양적 완화의 속도가 어떻게 될 거냐의 변수. 그다음에 세 번째로 지금 한참 뭐 6대 4 싸움, 5.5대 4.5 싸움인데, 12월 FOMC에서 금리 인하가 어떻게 될 거냐. 저는 개인적으로 금리 인하 근소한 차이로, 한두 표 차이로 될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그만큼 지금 논쟁이 아주 심한데, 이런 변수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로는 트럼프가 얘기를 했었죠. 관세로 얻은 그 이득을 그 관세로 피해본 계층들과 그 타계층에게 2,000달러를 헬리콥터 펀드처럼 뿌리겠다. 뭐 기본소득 같은 거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 네 가지 부분이 어느 정도 속도로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유동성 공급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결정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따라서 시장의 유동성이 돌면서 암호화폐 불장이 오면서 체인링크에도 폭등의 기회가 올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체인링크는 이더리움 생태계에 있습니다. 이더리움 생태계에 있고 오라클 기술이 결합되어 있어서 특히 RWA 디파이 시장 그리고 RWA 시대에 있어서 가장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블록체인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과 함께 가는 면이 있거든요. 지금 이더리움이 많이 눌렸었기 때문에 체인링크 혼자 움직인다는 건 좀 힘듭니다. 마찬가지로 시장이 좀 움직여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도 좀 움직여지면서 그때 체인링크도 따라서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인내심이 필요할 거고, 늦어도 이제 12월부터 뭔가 조짐이 보이면서 1월, 내년 2월, 3월 하면서 점점 암호화폐 불장이 본격화될 것이다 라는 부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어쨌든 좀 인내하면서 기다려보자고요. 그렇게 내용 공유하고 재단에 관련된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제대로 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거시경제 상황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매우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사실은 이 모든 거를 무시하더라도 재단이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은 이 암호화폐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모두 다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과장을 하면, 오히려 암호화폐를 통해서 돈을 제대로 버는 사람들은 물론 차트도 보고 거시경제도 보고 하지만 가장 1차적으로 핵심적으로 보는 게 그 암호화폐를 발행한, 제작하고 있는, 공급하고 있는 재단의 정책과 재단의 상황들을 보거든요. 재단의 어떤 정책들만 봐도 우리들은 이 암호화폐 투자를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그중에서 우리가 많이 보려고 노력하는 것들은 락업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락업의 해제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재단이 얼마나 우리가 암호화폐 투자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지를 깨닫고, 그 다음에 특히 만약에 우리가 암호화폐를 투자함에 있어서 재단에 무엇을 봐야 되는지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짤막하게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단 락업 해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요. 이제 락업 해제라고 하는 거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초기 투자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매도할 수 없도록 물량을 잠가두는데, 이거를 풀어주어서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게 해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락업 해제 이후에는 대규모 물량이 시장에 풀리기 때문에 강력한 매도 압력으로 작용해서 가격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락업 해제 직전의 모습입니다. 락업 해제 후에는 대부분 급락이 오거든요.
그렇지만 그 전에는 대부분 가격의 급등이 연출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제 세력들이 대량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올라가야지만 수익을 보고 매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충격적인 건 이걸 위해서 재단이나 프로젝트 측도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거죠. 실제로 리플이죠. 리플의 CEO 갈링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 락업 해제 전에 가격을 뻥튀기 시키기 위한 그 시세 조작을 한 적이 있었고 이게 발각이 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이에 대해서 극구 부인을 했지만 모든 정황을 볼 때 사실은 이미 알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초기 투자자들 때문이에요. 이 초기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줘야지, 어떤 보상 개념의 수익을 줘야 추가적인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초기 투자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2차, 3차 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이런 초기에 부풀리기, 뻥튀기가 필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락업 해제 전에 락업 일정에 맞춰서 매수 타점을 잡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는 겁니다. 이 락업 해제 후에는 급등 후에 급락 패턴이 옵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락업 해제 전에 매수를 해야 되고 락업 해제 후에는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래야지 이제 엄청난 수익이 가능해지는 건데요. 제가 특정 경로를 통해서 이 재단 측의 어떤 락업 해제 일정을 입수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 해당 문서는 기밀 문서이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내용은 이렇게 제가 좀 모자이크 한 거 좀 양해 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서에는 이제 재단 측의 락업 일정부터 물량, 목표가까지 모든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일정에 맞춰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해당 일정에 맞춰서 세력들은 가격을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매도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 일정에 맞춰서 정확하게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 나가면 엄청난 고수익을, 대박을 노려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592-6921 010-2592-6921로 부자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확인되는 대로 이 모자이크 없는 아까 보셨던 그 문서 원본이랑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어디서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 시그널이 담겨 있는 문서를 직접 핸드폰으로 PDF 형태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료고요. 자,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